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 제9회 동시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여권에서는 결국 이제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입법권, 행정권에 이어서 지방 권력까지 차지한다. 그야말로 완전한 어떤 정권 교체를 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여권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말을 하지는 않지만 물밑에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 지방선거의 전략, 지방선거의 판, 전체적인 구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보이지 않게 지금 물밑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지방선거의 치열한 삿바 싸움이 벌써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민주당의 어떤 한 유력 의원을 만났더니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이 지방선거의 승리 문제에 지금 관심을 갖고 한 번씩 이렇게 물어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그 정도로 어쨌든 지금 이 정치적인 움직임 막후에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된 부분이 지금 자리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가 출범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지방선거의 체제를 갖춰 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다라는 부분이 나름 지금 의미가 있는 거죠. 내년 지방선거 관련한 일종의 이제 사수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부산이 글로벌 해양 수도로서 더 큰 도약을 이루려면 해양수산부 이전을 비롯해서 가덕도 신공항이라든지 뭐 부산 신항이라든지 이런 지역 인프라 개발이 합쳐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이제 이런 해양수산부 이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얘기도 했었거든요. 지방선거를 향한 얄팍한 뭐 정치적 행위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또 신공항이라는 이름의 토건공화국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이제 장동혁 체제가 들어서면서 이 메시지가 좀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당연하고 그것 갖고 안 된다. 금융 인프라 이런 거 관련 기관까지 다 부산으로 와야 된다. 정부가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관련 기관과 인프라, 금융까지 다 와야 된다. 산업은행 놓아야 된다. 그러면서 해수부의 위상과 기능 강화까지 이루어져야 이것이 진정한 해수부의 어떤 부산 이전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 장동혁 체제에서 부산, 서울 관련된 지금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전국의 광역지자체가 17개입니다. 17개. 그런데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5곳입니다. 5곳. 호남의 3곳, 전남, 전북, 광주, 제주도, 경기도, 이 5곳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12곳을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대구시를 맡고 있던 홍준표 시장이 사퇴하고 하면서 대구시는 현재 이제 대행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지난 지방선거 때 12대 5로 국민의힘이 압도를 했었습니다. 자, 국민의힘으로서는 이걸 사수하는 게, 지키는 게 뭐 최선이죠. 민주당으로서는 이걸 반대의 구도로 완전히 뒤집는 거, 이게 민주당의 목표인 거죠. 그 중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곳은 서울과 부산 2곳, 오세훈 시장과 박형준 시장을 누가 꺾느냐, 이것이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의 경우 이제 민주당에서는 전현희 최고위원, 또 박홍근 의원, 박주민 의원, 또 홍익표 전 원내대표 등이 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소중섭의 시사쇼에서도 한번 서울시장 관련해서 뛰고 있는 분들 쭉 소개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죠. 이 상황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그러니까 민주당에 현재 뛰고 있는 서울시장 후보군들이
야, 그 후보군 가지고 오세훈 시장을 꺾을 수 있을까? 예, 여권 내에서도 그거 좀 반신반의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차출되지 않겠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느냐 이렇게 이미자 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김민석 국무총리가 생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왜 물어보세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이미자 의원이 국무총리니까 한번 여쭤봤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민석 총리 거듭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생각이 없다, 이게 뭐 워딩만으로 보면 지금은 생각이 없지만 또 나중에 뭐 내년에 상황이 그렇게 되면 상황이 바뀌어서 생각이 생겼다, 출마하게 됐다, 뭐 전혀 절대로 출마 안 한다, 이런 워딩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김민석 총리의 그 말의 톤이 내년 지방선거에 제가 출마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뭐 이런 맥락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계획이 없다, 생각이 없다, 이런 거였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뭐 그 김민석 총리의 답변 얘기를 모든 언론들이 크게 뭐 다 보도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금 현재 서울시장 관련된 민주당의 고민이 깊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거론되는 인물로서는 오세훈 시장을 꺾기에는 좀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난 대선 때의 그 서울에서의 득표율을 봐도 민주당으로서는 만만치 않은 그러한 어떤 상황이죠. 그때 이재명 후보가 47.13% 얻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41.55%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9.4%.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의 표와 김문수 후보의 표를 합하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조국 혁신당의 움직임도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는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선거연대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부분,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오세훈 시장 이 국민의힘 간의 선거연대 내지는 합당이 이루어지느냐의 여부, 이게 내년 서울시장의 기본적인 구도, 판짜기가 어떻게 되느냐와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오세훈 시장은 뭐 진작부터 여러 차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준석 대표와의 개혁신당과의 같이 하는, 그게 돼야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뭐 여러 차례 공사석에서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세훈 시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한 팀이다, 이런 얘기를 최근에도 했었죠. 그만큼 어쨌든 두 사람 다 내년 지방선거가 중요하고 반드시 이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정책위 의장을 지낸 성일종 의원이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면 여러 안들이 나올 수 있다. 때가 되면 정당 연대도 나올 것이고 합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가능성이 있는 것이 현재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특히 서울시장을 둘러싼 오세훈, 이준석 이 두 사람의 관계다. 이 부분이 이제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 서울의 경우는 서울의 이른바 국민의힘 지지세 보수화가 과거보다 조금 강해졌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선에서의 득표율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된 막후에는 이 인구 구조의 변화도 중요하게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에서의 이 생활 인구, 서울에서 움직이는 인구는 뭐 기본 1000만 넘는다고 봐야죠. 한 300만 이 정도 가지 않을까요? 인구는 뭐 960만 이 정도 되지만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이러한 인구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또 외국인들도 있고 그래서 실제 생활 인구는 뭐 1200만, 1300만 정도가 돼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젊은 인구, 젊은 세대들이 이제 서울에서 집을 구하거나 이러기가 힘들어서 경기도로 나가는 이런 인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은 상대적으로 고령화가 돼 가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투표의 성향에 변화를 주고 있다. 최근에 서울시 발표한 거 보면은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가 서울시 전체 가구의 30%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좀 지금 많아지고 있다. 10집, 서울의 10집 중에 3집에는 노인이 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전체 그 고령화 비율도 서울시의 경우 이제 20%를 넘겼습니다. 지난 7월 기준으로 그렇게 넘긴 상태고 경기도는 한 16% 정도 되죠. 그만큼 서울이 상대적으로 이제 고령화가 됐다. 이런 인구 구조의 변화가 국민의힘의 어떤 지지층 이런 부분들이 서울에서 이렇게 좀 버티고 있는 그러한 또 한 이유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산 같은 경우에도 이 박형준 시장, 이 민주당에서 여러 차례 조사도 해보고 한 모양인데 박형준 시장도 만만치 않은 그러한 상대로 그렇게 평가가 되는 흐름입니다. 뭐 전재수 지금 해수부 장관이라든지 이재성 부산시당 위원장, 최인호 전 의원, 또 변성환 전 부산 행정부시장 등등이 좀 뛰고 있는데 박형준 시장을 저지할 수 있을지 이와 관련해서 여권에서도 이와 관련된 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 많은 지역, 뭐 광역, 특히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서울, 부산, 경기 이쪽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 경기는 상당히 지난 대선 결과에서도 그렇고 민주당 세가 상당히 강하고 앞서가고 있다라고 보니까 결국은 서울과 부산을 탈환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여권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해졌고 국민의힘으로서는 서울과 부산을 지키게 되면 다른 곳에도 좀 패배를 하더라도 그래도 선전했다 뭐 이런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약간 좀 이색적이고 주목되는 것이 이제 서울시장 관련해서 오늘 제가 언론들을 쭉 보다 보니까 이제 조선일보에서 강훈식 비서실장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조금 좀 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 그러니까 김민석 국무총리의 서울시장 출마설은 그동안에도 뭐 많이 나왔고 가능성도 거론이 됐지만 강훈식 비서실장의 서울시장 이것은 전혀 이제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고 약간 좀 생뚱맞다 이러한 생각 또 드는데 어쨌든 사진과 함께 조선일보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을 서울시장 거론되는 이런 쪽으로 하나 이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그 보도의 맥락이 어떤 속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강훈식 실장의 그런 정치적인 무게감이나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좀 하나의 검토를 지금 여권에서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약간 좀 넘겨짚기식으로 이렇게 강훈식 실장을 여기에 넣은 것인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뭐 강훈식 실장은 충남 아산에서 3선을 했기 때문에 충남지사 후보군으로 그렇게 이제 뭐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 서울시장으로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다. 이 맥락은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소정섭의 시사쇼는 물밑에서 펼쳐지고 있는 여야의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둘러싼 아주 치열한 패권, 삿바 싸움이 이제 장동혁 체제 등장 이후부터 본격화했다라는 맥락에서 전해드렸습니다.